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6월 9일 금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이동관 이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로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협력 특보입니다. 이동관 특보의 아들 학폭 문제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방송통신위원장의 내정도 되지 않았는데 정식 발표도 안 됐는데 지금 이 좌파 매체들 그리고 민주당에서 특히 이 개혁 대상이 돼 있는 MBC, KBS 이쪽에서 사냥을 하듯이 이 아들 학폭 문제를 다시 쟁점화시키고 있는데, 자 지금 놀라운 그 일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학폭 문제를 처음 제기한 인물이 있죠. 처음 제기한 인물이 정교조 간부 출신이고 정치권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이재명의 열성 지지자 출신이다. 자, 그 사실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이 학폭 사건에 대한 폭로를 넘어서 어떤 뭐 정치적인 그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슈를 만들기 위한 그런 상황에서 학폭 문제가 제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 논란도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물론 학폭 상황에 대해서는 그 실제 팩트에 대해서는 지금 그 이동관 특보도 그 해명을 하고 있고, 이 인사청문회가 열리면은 만약에 지명이 돼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면은 그 이 팩트는 따로 다뤄지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최초로 폭로를 한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인물에 대한 그 인물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자, 일단 그 사람은 2015년에, 이 문제는 2015년에 한번 제기가 됐습니다. 이 폭로에 의해서 제기가 됐고,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어떤 이 논란이 됐었고, 또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2015년에 한번 걸러진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그때 제기가 된 이유가, 그때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정경원 하나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지금은 오늘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뉴데일리 보도인데, 정경원 씨가 지금은 하나고에서 교사로 있지 않고 중국의 한인국제학교에서 교사로 근무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이렇게 뉴데일리가 보도를 했습니다. 하나고를 휴직을 하고 지난 4월 그 전부터 중국 강둥성의 한 한인학교에서 중동부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그 정경원 교사인데, 하나고 교사인데 이 폭로 과정을 한번 살펴보죠. 201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하나고는 하나금융그룹, 그러니까 하나은행이 있는 하나금융그룹의 학교 법인이죠. 하나학원이 2009년 8월에 서울의 은평구 진관동에 설립을 했습니다. 처음에 자립형 사립고로 개교를 했지만 2010년에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이 됐는데, 정경원 교사는 2015년 8월 26일, 자, 2015년이면은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박근혜 정부 중반 때쯤인데, 서울시 의회 행정사무조사의 정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서울시 의회의 행정사무조사의 정인으로 출석을 해서 일단 다른 의혹을 제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하나고등학교가 개교 이후에 7년 동안 남학생을 더 선발하기 위해서 입시 성적을 조작했다. 그래서 이른바 하나고 입시 비리 의혹을 최초로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부가적인 문제를 또 하나 제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하나고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고위 인사 아들이 학교 폭력 사건을 일으켰는데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폭이 더 열지 않고 전학조처하는 등 사건을 은폐했다. 이 주장도 폈습니다. 지금 이 정경원이 지목한 청와대 고위 인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 그리고 홍보특보를 지냈던 이동관 현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협력 특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학폭위를 열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그 이동관 특보가 해명을 했습니다. 그때 지침으로는 이 가해 학생, 피해 학생이 서로 화해를 하고 서로 사과를 하고 했으면은 학폭위를 열지 않고
담임 교사의 재량으로 한다 이런 뭐 지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것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때 학폭위를 열지 않았다. 그래서 은폐 의혹이 있다 해서 그 문제를 제기를 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당시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의회는 이 정경원의 주장을 토대로 특별 감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서울시 교육청이 누구냐? 조희연, 지금도 서울시 교육감이죠. 그때 당시 서울시 교육감, 자파 교육감 조희연이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감은. 그리고 서울시 의회는 그때도 민주당이 장악을 해 있었습니다. 서울시 의원 전체 중에서 새누리당,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은 이 29명, 진보 좌파정당 새정치민주연합의 77명, 그러니까 민주당이 장악해 있던 그 서울시 의회와 조희연의 서울시 교육청이 이 정경원의 그 폭로를 토대로 해서 특별감사를 실시를 하죠. 자,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문제죠. 하나는 하나고의 전반적인 입시 비리 이거 폭로한 거, 하나는 학폭 그 은폐 이 폭로를 한 건데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김성유 당시 하나고 이사장을 비롯해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서울시 의회와 서울시 교육청이. 그런데 검찰은 김성유 이사장 등이 신입생 입학 전형에서 특정 지원자를 부정 입학시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해서 무혐의 처분을 해버립니다. 자, 정교조 교사 출신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검찰의 무혐의, 그리고 부가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게 학폭 의혹이죠. 학폭 의혹.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폭 의혹.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시 교육청이, 조희연의 서울시 교육청이 학폭위 미개최를 이유로 당시 정철화 하나고 교감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을 했는데 이 사건도 2016년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2017년에 서울시 교육청이 다시 항고했지만 역시 기각됐습니다. 둘 다 아니라는 거죠. 자, 둘 다 그러니까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이 검찰에 의해서 그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런데 그때 2015년에 이 정경원이 이런 폭로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상을 받습니다. 참여연대는 조희연 교육감이 참여연대 출신이죠. 참여연대의 의인상, 의인이다. 그래서 의인상을 받고 흥사단 특별사회상, 호루라기 재단 올해의 호루라기상 2015년에 막 상을 받습니다. 2016년에는 한국 투명성기구 투명사회상 이런 것을 받고 나중에 검찰에서 무혐의로 다 결론난 것을 폭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정경원은 정교조 교사인데 정교조 간부로 올라갑니다. 참교육연구소 소장, 정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여러 가지 그 각종 정경원이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켰는데 뭐 대학 입시와 관련된 외부 강연에서 하나고 학생의 학교 생활 기록부, 자기 소개서를 이런 개인 정보를 학생과 학교 측 동의 없이 막 공개를 하고 또 하나고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언론사에 하나고 2학년 학생들의 전화번호를 다 넘겨주고 이런 논란이 벌어졌는데 자, 그건 그렇다 치고 자, 정치판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정경원이 그 이후에 21대 총선 직후 2020년 6월에 정경원 하나고를 휴직한 상태에서 강민경 국회의원, 지금도 국회의원입니다. 열린민주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이었죠. 그 강민경 국회의원의 사급 보좌관으로 합류를 합니다. 사급 보좌관은 정치권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이 일었고 보좌관 임명 4개월 만에 국회의장의 인사명령에 따라 보좌관 임명이 취소가 됐는데 정경원 여기에 다시 소송을 냈고 서울 고등법원은 일단 정경원의 손을 들어줬는데 강민경 국회의원이 보좌관으로 정경원을 채용을 했죠. 자, 강민경은 정교조 출신입니다. 강민경도 정교조 출신입니다. 서울 북부 지회장, 정교조 서울 북부 지회장까지 지낸 간부죠. 그리고 조희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교육감. 조희연이 2018년에 교육감 선거에 나왔을 때 이 강민경 의원은 상임선대위원장을 지냅니다. 그들 같은 통석들이라는 거죠. 전부 다. 그리고 자, 정경원은
한겨레 신문에 계속 기고를 합니다. 그를 기고를 하는데 그 명칭이 계속 달라집니다. 직위가 정교조 참교육연구실장 이렇게 해서도 하고 국회 정책보좌관, 강민경의 보좌관이었으니까 또 경기도 교육정책자문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칼럼을 쓰다가 한겨레 신문에 칼럼을 쓰다가 하나고 해직교사 이렇게 쓴 칼럼이 나옵니다. 하나고 해직교사. 그것이 2016년 12월 5일 한겨레 신문에 쓴 칼럼입니다. 제목이 뭐냐? 이재명 현상과 민심 읽기. 여기서 대의민주주의 한계에 봉착한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머슴 이재명을 불러냈다. 이것이 민심이다. 고 주장을 했는데 그 기사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현상과 민심 읽기 정경원 하나고 해직교사 문학박사 2016년 12월 5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정치권과 언론이 이재명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는 가정 아래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반기문 15.2%를 제치고 문재인 23.8%에 이어서 이재명이 2위 17.2%로 또 올랐다. 안철수를 포함한 여야 잠룡들의 지지율은 한참을 뒤졌다. 그리고 쭉 쓰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씁니다. 위대한 시민혁명의 가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죠.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가?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뛰쳐나온 위대한 시민들에게 오롯이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정치인들에겐 종말이 다가왔다. 이렇게 하고 나서 여론은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가실은 모습이 아닌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야 한다. 민심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민심이 위대하고 무섭다. 이재명이 국민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 칼럼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이미 상당히 편향돼 있고 뭐 정교조 교사 그것이 이 흠은 아니지만 큰 흠은 아니지만은 정치적으로 편향이 돼 있고 지금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의혹 제기를 했는데 둘 다 검찰에서 무혐의를 해버렸죠. 그러니 일종의 뭐 허위 폭로를 했다. 자,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된 인물이 그랬던 인물이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개혁 선봉장에 설 준비를 하고 있는 이동관 특보의 자녀 학폭 의혹, 그 검찰에서 무혐의 된 것, 그것을 다시 그 제기를 했던 인물은 중국에 가 있는데 그걸 지금 이동관을 좀 두려워하는 MBC나 KBS나 또는 좌파 매체들, 한겨레 경향 그리고 민주당이 또 협업을 해서 일종의 공작 비슷하게 해서 지금 이동관을 사냥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군기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최초 의혹 제기자가 지금 중국에 가 있고 그 두 가지 제기했던 의혹이 검찰에서는 무혐의로 송치를 했고 또 그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은 이재명의 열성 지지자였고 같은 정교조 간부 출신의 국회의원 보좌관이었고 또 조희연 이 좌파 서울시 교육감과 서로 연결이 되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정치와 무관한 사건인지 그 부분은 지금부터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송건의 혼술이었습니다.